21번 보면 데이터 입력 방법이라고 있죠. 자, 엔터는 이제 그 다음 셀로, 다음 행으로 셀 포인터 이동하는 건데, 자, 요거는 엑셀 옵션의 고급의 편집 옵션에서 엔터 키 누를 때 이동할 셀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엑셀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엑셀을 실행시켜서요. 여기서 이제 세통 함수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 입력하고 어떤 셀에다 엑셀이라 입력하고 엔터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엔터 치면은 셀 포인터가 그 다음 셀로 넘어가죠. 다음 셀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뭘로 되어 있어요?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요. 파일의 옵션으로 갈게요. 파일의 옵션으로 가셔가지고 파일의 옵션 가셔서 엑셀 옵션에 보면은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엑셀 옵션에 고급 들어가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엔터 키 누르는 다음 셀로 이동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지금 아래쪽으로 되어 있죠. 이걸 갖다가 바꿀 수가 있죠. 필요하면 아래쪽을 갖다 오른쪽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 설정은 뭘로 되어 있는 거냐면 아래쪽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 설정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엑셀 지금 배우신 내용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프트 엔터는 뭐냐면 밑행으로 셀 포인터 이동.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정 하에서 자 제가 여기다 커마리라 입력하고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다음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하겠죠. 근데 시프트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셀 포인터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반대 방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설정된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그래서 Shift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아래 방향이 반대 방향인 윗방향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하더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ESC는 뭐냐면 입력 중인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 실습에서 많이 해보셨던 내용인데 데이터 입력 후 Alt 엔터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 줄을 입력한 다음에 Alt 엔터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줄이 바뀌어요. 줄 바꿈을 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셀 서식의 맞춤 탭에서 텍스트 줄 바꿈 확인란을 선택하면 셀 너비에 맞춰 자동으로 줄이 바뀐. 자, 이거는 여기 이거죠. 셀 서식의 맞춤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셀 서식의 맞춤 탭에서 바로 이거죠. 이제 자동 줄 바꿈을 체크하면은 이제 줄이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Alt 엔터 쳐가지고 줄을 바꿔서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셀 서식의 맞춤 탭에서 이걸 설정하시거나 하면 된다는 얘기죠. Alt 엔터에 그 포인트 맞춰가지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Shift 엔터, Alt 엔터를 잘 구분해주세요. Shift 엔터는 뭐야? 셀 포인터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원래 방향이 아래 방향이었다면은 그 반대 방향인 윗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Shift 엔터 쳤을 때, Alt 엔터는 이렇게 뭐야? Alt 엔터는 줄을 바꿔서 입력하는 내용이고, 컨트롤 엔터는 뭐야? 컨트롤 엔터는 이거는 이제 내가 셀 범위를 갖다가 쭉 잡았어요. 6개 정도 잡아놨고 해서 엑셀을 입력하고 엑셀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쳤어. 컨트롤 엔터 치니까 선택된 셀 범위의 엑셀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었죠? 한 번에 쫙 입력이 되었죠.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쫙 입력하고 싶다면 그때 뭐야? 컨트롤 엔터 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래서 여기 시프트 엔터하고 알트 엔터하고 컨트롤 엔터를 갖다가 잘 구분해 주세요. 어떤 기능을 갖춘 애들인지. 시프트 엔터는 셀 포인터 방향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고, 알트 엔터는 줄 바꿈이고, 컨트롤 엔터는 그러니까 셀 범위에다 동일한 데이터를 쫙 입력할 때.
61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61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셀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엑셀 옵션의 고급 편집 옵션에서 엔터키를 누를 때 이동할 셀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2번 여러 셀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선택된 셀에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있었죠. 좀 전에 보셨죠? 그리고 셀의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를 누르면 해당 셀 내에서 어떻게? 줄을 바꿔서 입력할 수가 있었죠. 4번은 요거는 말도 안 되죠. 이건 셀의 값을 입력하고 Shift 엔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셀 포인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두 칸씩 빨리 이동하는 게 아니고 셀 포인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1번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엑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엑셀, 그 엑셀의 문제가 이렇게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구성이 돼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번 다음 중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은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ESC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입력이 취소가 되죠. 입력 취소가 돼요. 그리고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A1 셀의 값이 입력된 후 B1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하죠. 1번, 2번 다 맞는 내용이고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A1 셀의 값이 입력된 후 A2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한다. 이건 다 전부 다 기본적인 설정 사항에서 아까 기본적인 설정 사항이란 엔터 쳤을 때 셀 포인터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아래쪽 방향으로 기본 설정됐다는 가정하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3번까지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4번 보면 CO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키 누르면 CO셀의 값이 입력된 후 C1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한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여기다 CO셀에다 값을 입력하고 내가 이제 필기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홈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홈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홈키는 어디 있는 거냐면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은 홈키가 있죠. 홈키를 눌러보겠습니다. 홈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셀 포인터가 C1 셀로 가는 게 아니고 가긴 가죠. 어디로 가요? A5 셀로 가요. 오행의 첫 번째 셀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홈키를 눌러주면은 해당 행의 첫 번째 셀이 바로 어디냐면 다름 아닌 A5 셀이죠. 그죠? A5 셀로 넘어가는 속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고 4번 답은 2번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3번 문제를 볼게요. 6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3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셀 안에서 줄 바꿈을 하려면은 Alt 엔터를 누른다. 맞죠? 한 행을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블록 내의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단위로 데이터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다 A사부터 D사까지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제가 여기다 뭐 한글 쓰고 엔터 쳐볼게요. 엔터 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이 포인트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이동을 해요. 선택된 범위 안에서 즉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한글 엑셀 엔터 타4 커널 이런 식으로 죠. 이 선택한 범위 내에서 하얗게 된 포커스가 이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이거죠. 해당 행만 이렇게 행의 일부 또는 행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저 6행 머리를 클릭하면 뭐가 돼요? 6행 머리를 클릭하면 6행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또 써볼게요 한번. 한글 엑셀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루틴에만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죠? 바로 이제 2번 보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번도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은 여러 셀의 숫자나 문자 데이터 한 번에 입력하려면은 여러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한 후 바로 Shift 엔터가 아니고 뭐야? 컨트롤 엔터죠. 컨트롤 엔터 또는 컨트롤 Shift 엔터를 쳐주시면은 되는 거죠. Shift 엔터는 뭐죠? Shift 엔터는 세이브 포인트 방향이 반대로 넘어가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넘어가는 방향이 아래 방향이었다면 아래 방향의 반대 방향인 윗방향으로 간다는 거였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열의 너비가 좁아서 입력된 날짜 데이터 전체를 캐시하지 못하는 경우 셀의 너비에 맞춰서 샵이 반복 표시가 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예를 들어 여기다 제가 숫자 데이터 입력했어요. 날짜 데이터 입력해볼게요. 2/9라고 입력하고 날짜 데이터가 입력된 내용인데 비열을 확 줄여놨다. 그럼 어떻게 표시가 돼요? 샵으로 표시가 되죠. 왜? 너무 좁아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열너비를 좀 충분히 늘려주면 이 데이터가 제대로 잘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답은 몇 번? 63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64번 문제서부터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64번 문제는 다음 중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날짜를 입력할 때 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월에 1일로 입력되는 거 맞죠? 이거 해보셨던가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라는 연도하고 하이픈하고 월만 입력했어. 9월이다. 이렇게 입력하면 뭐가 돼요? 셀에 입력된 입력간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요거 이제 소식 입력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2025년 9월 1일로 나는 1일까지 입력한 기억은 없는데 2025년 9월까지만 입력한 기억은 있는데 1일은 입력한 기억이 없죠. 근데 얘가 자동으로 9월의 첫날로 9월의 첫날이 1일로 입력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고 해당 월에 1일로 입력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셀에 4/9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뭐가 돼요? 셀에 04월 091로 입력이 되는 거였죠. 지금 보셨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4/9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은 4월 9일로 입력이 된다는 거죠. 2번도 맞는 내용이고 3번은 날짜 및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된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날짜 시간 날짜를 입력해 보셨는데 날짜가 어떻게 입력돼요? 보니까 셀에 왼쪽으로 입력됐어요? 아니죠? 셀에 오른쪽으로 입력되었어요. 그죠? 3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이 되겠고 4번 요거는 이제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시스템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눌러주면은 현재 시간이 입력이 돼요. 요거 직접 한번 해보시죠. 한번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시면 현재 날짜가 입력되고요. 8월 10일 맞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눌러주면 현재 시간 1시 7분 맞죠? 이렇게 입력되어 있죠. 엑셀 문제는 일단은 공부할 때는 직접 한번 엑셀 열어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나오는 보기를 그대로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보기에 제시한 상황을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경험치가 쌓이시게 될 거고, 그죠? 어쨌든 64번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5번 문제를 볼게요. 65번 문제는 다음 워크시트의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맞아 틀려요? 문자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됐죠. 지금 문자 데이터 보니까 그쵸? 왼쪽으로 정렬됐죠. 맞죠? 숫자라는 날짜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는 거고 문자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돼요. 그리고 수치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거 맞죠? 근데 공백과 엔드 연산자 같은 특수 문자를 쓰는 순간 이건 문자가 돼요. 무슨 소리냐? 자, 여기다
58냐 입력하고 엔드 썼어. 엔드 썼더니 어떻게 될까요? 58 자체는 숫자지만 엔드가 같이 들어가면서 얘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갔죠. 이 말은 요 데이터는 뭐로 인식이 되는 거야?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되는 거야. 우리 실기할 때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실런지? 바로 이거 있었죠. 80에서 90 요건 뭐야? 80에서 90 할 때 이건 뭐야? 이것 또한 문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퍼센트를 붙여줄 때 뭘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코드 문자를 갖다가 이걸 사용했었죠. 골뱅이, 그죠? 이거 전부 다 이제 숫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건데 이런 물결이라든가 엔드라든가 이런 뭐죠? 문자를 같이 써주면 뭐가 되는 거야? 아이고. 문자를 같이 써주시면은 이렇게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수식 데이터는 워크시트상에 수식 결과가 표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제가 수식을 작성했어. 여기다 이제 누나하고 2 더하기 5를 입력했어. 그러니 여기 이 곳에는 셀에는 뭐가 표시가 돼요? 이 수식의 결과가 표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 해당 수식이 표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요. 해당 셀에는 수식의 결과가 표시가 된다는 거.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 4번은 이거 해보셨죠?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을 등을 입력한 후 한자를 눌러 나타나는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문자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65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66번 단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거. 자, 요거 인접한 셀의 내용으로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하려면 이쪽 셀의 내용은 컨트롤 D, 왼쪽 셀의 내용은 컨트롤 R을 누른다. 이거 한번 해보실게요. 한번 제가 첼을 입력했죠. 여기다 첼을 입력해놓고 여기다 컨트롤 R을 입력했어요. 옆에 셀에다 7절 입력했고 그 바로 옆에 셀에다가 셀포인트 찍어주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R을 눌러볼게요. 컨트롤 R을 눌러주니까 그 옆에 셀에 7이 그대로 입력되죠. 똑같이. 그죠?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밑에다가는 다시 이제 요 셀 바로 밑에 셀에다 셀 포인트를 찍어준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R을 또 컨트롤 D를 찍었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D를 찍어 놓으니까 바로 위에 셀에 있는 내용이 그죠? 그대로 입력이 돼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죠. 요런 것도 직접 해보시면 또 좋겠죠. 1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2번 숫자 문자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에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은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문자하고 숫자가 혼합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001이다. 이런 이제 일련 번호가 있다 그러면은 P001을 입력하고 얘를 갖다가 자동 채우로 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P는 복사가 돼요. P는 복사가 되고 001은 일씩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증가를 해요. 바로 그 얘기죠. 숫자 문자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에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은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했죠. 좀 전에 보셨듯이 숫자가 입력된 셀에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은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어 입력된다. 자, 일단 얘를 입력하고 숫자만 입력하고 얘를 갖다 채우기 핸들로 채워볼게요. 어떻게 되나? 일단은 숫자 1을 입력하고 숫자만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채워주시면 숫자가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럼 그러니까 보기 내용처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채우기 핸들 채워준 거고 이게 요건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로 채워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숫자가 1씩 증가해요. 자, 요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눌러 채워주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일반적인 숫자로 1씩 증가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컨트롤 키 안 눌러도 아래쪽을 끌면은 똑같은 내용이 복사가 되는 거죠. 이걸 안 눌러도 그죠. 누른 채 아래쪽을 끌면 뭐가 돼요? 똑같은 내용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1씩 증가하는 숫자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날짜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은 기본적으로 1일 단위로 증가하여 자동 채우기가 된다. 자, 날짜 데이터가 있다. 여기 날짜 데이터 맞죠? 날짜 데이터를 잡고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채워볼게요. 4월 9일을 잡고 채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4월 9일서부터 4월 9일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4월 10일, 4월 11일, 4월 10일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가 1일씩 증가하는 규칙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날짜는. 시간 데이터는 1시 7분이다 그러면 1시 7분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1시 7분을 가지고 채워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건 시간 데이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1시간씩 증가를 해요. 1시 7분이 2시 7분으로 2시 7분, 3시 7분으로 이렇게 1시간씩 증가하는 규칙으로 채워지게 돼요. 날짜 데이터는 1일씩 증가하는 규칙으로 채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 데이터는 얼마씩? 일단은 기본적으로 1시간씩 증가하는 규칙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죠? 4번도 그래서 맞아 틀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3번이 되는 거죠.